자, 다시 이제 체크리스트로 내가 오면 이제 입지별로 어떤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상품 가치는 어떤 게 좋은지 이걸 봐야 되겠죠. 이제 이때까지는 내가 시도별로 봤는데 자, 이거를 아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제가 이제 다 입력했단 말이죠. 이렇게 시군구별 데이터에다가 요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부산 한번 예시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 리치고에 들어와서 리치고 처음 들어오면 요 모습입니다. 네이버에서 리치고 들어와서 하면 요 모습입니다. 시황 분석에 들어오고 요거 시군구 말고 시도별 시황으로 들어오고 부산 서울로 돼 있는 거를 부산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전세가율을 넣어요. 전세가율을 평균이 이제 65.1 현재는 58%. 그래서 65.1, 58% 제가 미리 넣어왔죠. 그래서 부산시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11%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친절하게 입력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소득 대비 집값 평균값이 15년을 놓고 보면 이제 조금 올랐네요. 평균이 7.1. 그래서 여기 7이 아니고 7.1로 올랐네요. 7.1. 그 다음에 최고점일 때가 요때죠. 9.5, 9.7 정도 되네요. 최고점일 때가 21년 12월, 21년 6월, 21년 12월이 한번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9.7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뭐 요때로 나는 좀 봐도 되고 요때도 좀 봐도 되고 이런데 저점을 저는 4.8로 되게 보수적으로 넣어놨네요. 저 완전 외환위기 터졌을 때 역대급 저점 넣어놨는데 요때가 한 4.8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8 이렇게. 근데 고점값과 저점값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재값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거를 바꾸면 되는데 이제 7.4 현재 이제 7.4 입력. 그러면 7.4를 입력하고 보니까 부산은 이제 4% 정도 고평가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과거에 자 요거도 이제 완전 집중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이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바로미터가 되는 게 뭐냐면 잠실 엘스를 보면 돼요. 잠실 엘스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실 엘스. 자, 잠실 엘스를 가면 자, 왜 잠실 엘스냐면 항상 이제 이 유동성을 가장 많이 잘 표현하는 게 잠실 엘스입니다. 그래서 뉴스든 전문가들은 전부 엘리트나 송파 헬리오시티를 가지고 표본을 삼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을 가지고 엘리트 해서 요걸 표본으로 잡거든요. 강남구, 서초구는 너무 비싼 지역이고 약간 조금 범접할 수 있으면서 대단지라서 통계로 잘 나오는 게 요 엘리트다. 잠실 엘스만 해도 5,600세대, 리센츠 5,500세대, 트리지움이 3,600세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보는데 잠실 엘스를 딱 보면요. 제가 소득 대비 집값을 이거를 나중에 나눠드리는 자료 보면 구별로 넣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구별로. 그래서 정확하게 거의 요때 적정가가 오면 반등을 합니다. 적정가가 오면 반등을 합니다. 이거 입력만 하면 적정가를 찾는 공식을 넣어놨거든요. 평균값, 고점값, 저점값, 현재값 딱 넣으면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딱 요 시기가 오면 반등을 해왔단 말이에요. 서울, 부산, 뭐 대구, 인천 요 시기에서 바닥을 다지거나 반등을 해왔고 주식도 거의 요 시기에서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거는 어떤 해석이 되냐? 유동성이 예전 같으면 여기가 평균인데,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바닥에 와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 평균값에 오면 경제 위기가 없다면 평균값에 오면 조금 반등으로 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크구나. 뭐 좀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더 내려가서 내가 내린 금액에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좀 신의 영역까지 못 간다면 비싸지는 않은 정도. 이때 그리고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 시점에서 반등하더라. 이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거다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어놨어요.
다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부산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를 입력해서 보니까 부산은 이제 지금 4% 정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4% 정도 빠지면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좀 있겠다 이래 봐져요. 네. 자, 거기다가 자, 대구는 그럼 마이너스 3%인데 이래 볼 수 있죠. 대구까지 한번 입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구로 보면 자, 여기 부산 받고 자, 대구를 보면요. 대구로 오시면 자, 일단 쭉 내려와서 전세가율부터 봅니다. 전세가율은 10년치 봐라. 그래서 평균이 71.8인데 64.5다. 그래서 대구는 71.8에 64.6 아니네. 자, 이게 끝까지 하면 64. 한 칸 더 있는데 예, 4. 그래서 64.4 하니까 10% 정도 고평가다. 근데 대구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 좀 폭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니까 자, 이제 평균 15년치 이건 15년치 봐서 6.4, 고점이 8.6, 현재 6.2. 그래서 현재 평균값 그다음에 현재값 넣으면 3% 정도 좀 저평가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내리면 이제 그 미분양 아파트 나오죠. 대구가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계속 감소 중입니다. 여러분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을 보니까 대구가 이제 입주 물량 제가 다 적어놨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24년까지 많더라. 뭐 입주 물량은 여기서 아까 빅데이터 지도에 와서 입주해서 이제 로딩되고 입주해서 이제 두 번째 거 24에서 26 2년 9개월치를 보면 대구가 이제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고 25, 26부터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구가 기존 아파트 사기에 이제 점점 신호가 오고 있다. 분양권은 저희가 23년에 갔었습니다. 대장급을 잡으러.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때 봤던 게 수성 버머 W라든지 수성구의 버머 W,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버머, 이런 것들은 좀 선 진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구의 DIL로가 더샵 DOL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선 진입을 조금 해야 된다. 이래서 봤던 거고, 이런 거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한번 볼까요? 힐스테이트 버머 보면 요때 보세요. 요때 12억대까지 있다가 지금 15까지 있습니다. 14, 15까지 거래됐고요. 그 다음에 청라 힐스자이. 이제 2급지에 보면 여기 이제 청라 힐스자이도 요때 23년쯤에 갔었거든요. 저희가 23년 요때만 하더라도 5억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7억대. 7억대 매물 나옵니다. 9억대 거래됐고 7억대 매물 나와요. 그래서 대구 전체적으로는 회복이 안 됐지만 대장급 아파트들은 각구의 대장급 이런 것들은 먼저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올라버린 게 보이죠. 예. 그래서 1차 이게 투자 타이밍은 내가 칼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가장 폭락장 때 살아가 있듯이고 이제 2차 투자 타이밍이 오고 있다. 대구는. 그래서 그걸 거래량을 보고 좀 측정을 하면 본격적 상승장을 알 수가 있고 매수 매도 심리를 보면 이제 불장도 알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자 부동산 지인에서 지역 분석에 와서요. 이거 완전 기가 막혀요. 이거 보면 서울 찍고 전국 다 찍으면 됩니다. 서울 찍고 자 보자. 서울 찍고 여기 기타에 오셔서 매수 우위 지수를 딱 클릭을 하죠. 매수 우위 지수를 클릭을 하면 이거는 매수 매도 심리거든요.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 따로 참고하고 여기 매수 많은 매도 많은 빨간색 파란색은 뭐냐면 파란색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빨간색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쭉 없다가 1차 들러붙는 시기 있죠. 혹은 오버 크로스가 되는 요 시점부터 폭발적 상승이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게 뭐냐면
요때 보세요. 여기 기준으로는 팔고 싶은 지수는 16.9인데 사고 싶은 사람은 25.3이야.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작은데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그거는 당연히 불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그 다음에 뭐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어떤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데이터 검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강사님이 알려주는 거 보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 해서는 강사님이 보여주는 데이터만 맹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를 직접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타에서 매수 우위 지수를 딱 들어와. 그 다음에 시장 강도 나는 모르겠으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 모르겠어 일단 제끼고, 제가 일단 말한 거를 보면 요때 보세요. 벌어졌다가 처음 딱 붙는 요 시점 있죠. 딱 붙고 나면 상승입니다. 그리고 또 벌어질 때는 하락이고 또 붙고 나면 상승입니다. 붙으면 상승이에요. 붙으면 요때 거의 붙었는데 붙으면 상승이에요. 그래서 거의 오버크로스가 나면 완전히 좀 바로 뛰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붙으면 바로 뛰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게 딱 오면 거의 2.5급지 상승, 2.5에서 3급지 상승 타이밍입니다. 1급지 상승 타이밍은 불장 중, 그 하락장 중에 대장급이 상승 올라오고 스물스물 올라오고 2급지 상승 타이밍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올라오고요. 2.5에서 3급지는 이렇게 심리가 딱 붙었을 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작은데 사는 사람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붙었다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붙었는데 이때 가야 되는데 뒤차를 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막판에 붙을 때도 상급지를 사놓으면 고점에 물렸더라도 좀 덜, 상급지는 좀 덜 빠지고 많이 빠졌다 해도 회복이 빠른데 하급지를 사놓으면 회복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같은 데이터라도 붙었을 때 사라. 이것만 맹신하면 안 되고 처음 붙었을 때 사라. 이거를 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처음 붙었을 때 사라. 이거는 불황 중에 이렇게 불황 중에 점점 회복이 되면서 딱 붙으면 이제 완전 불장 시작된다. 예. 근데 이게 조금은 이제 2.5, 3급지 후행하는 지수다 보니까 붙을 것 같으면 사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붙을 것 같은 데를 뭘 보면 거래량을 바라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이제 실패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